방송 전에 SNS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풀어준 정영식 판사님 부끄럽지 않나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예,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우선 이제 20년 구형이 딱 20년 형이 딱 선고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안종범 6년 딱 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다른 거 살펴보고 판결문이 어떤 거를 살펴보지 전에 아니 안종범도 6년인데 아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예. 법이라는 게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법은 도덕과 양심, 상식의 최소한이거든. 아니 어떻게 이재용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나? 그것도 3.5 법칙도 적용도 안 했어. 그렇죠. 0.6, 0.5.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무슨 네. 개그 콘서트 대본에나 나온 듯한 그런 판결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그 얼굴을 봤는데 이분은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용 엄마 아빠도 못하는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보다는 판결문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항상 지금 판결문을 얼굴도 보면 판결문하고 비슷하더라고. 판결문은 저희들은 아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직업상 예. 판결문을 제일 네.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판결문을 보면 양형이후에 보통 예. 길어야 2페이지거든요. 네. 예. 이재용 판결문에 보면 이재용을 집행유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페이지, 수페이지를 써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 아니라 변호인이 쓰는 의견서, 양형에 대한 의견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변호사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변호사? 아니, 이제 변호사는 직업상 네. 피고인의 양형을 이렇게 이런 점 고려를 해서 그 양형을 최대한 선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사실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몇 줄에 채택하는 건 몇 줄에만 그치거든요. 근데 주줄이 다 써놨다고. 나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형 이유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형을 선고하는지 판결문에 쓰는 그 부분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재용 피고인 부분에 대해서 이 쓰기를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네.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왜 짐작을 하고 재판을 하나? 아니, 예. 안종범 수첩을 이번에 또 증거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김세훈 1심 부장 판사는. 네. 또 정영식 판사는 그것을 이제 탄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정열 판사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 전문 증거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다 하던데. 네. 저는 그런 것은 그걸 떠나서 대통령이 부르고 받아 적는 거예요. 네. 그 받아 적기도 바빠요. 말하는데 그 글쓰기 속도하고 말이 더 빠르죠.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무슨 뭐 기획과 뭐 이런 것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자들도 대통령 기자회견다 받아 적으면 줄임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대로다 쓰지 자기 생각은 나중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죠. 근데 그걸 엄연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뭐 하고 뭐 만나는 거 주선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증거로 인정 안 하면 봐주려고 하지 않으면 난 다른 요도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좀 전문적인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3자가 기재를 하면 이게 전형적인 전문 증거에서 그 사람 그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하는 전에 건 들은 맞아요. 것을 전문이라고 그러죠. 예. 예. 네. 예.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전 의원님과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쓰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의 녹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그 누구죠? 수석, 안종범. 안종범과 이러한 취지의 대화했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직접 화자니까요. 대화자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 전문 증거니 뭐니 이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눈에 맞고 상식의 선에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도 법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했죠. 이런 게 증거가 안 된다면 법 때문에 예.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럼 예, 뇌물 그런 생각이 사건에 들어요. 예, 뇌물 그런 사건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좌관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 돈을 준 사람들이 수첩 압수수색하다 수첩 메모한 것 같고 네. 그 수사가 개시되고 그거로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수십만 건의 재판 그렇죠. 자체를 재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걸 보면서 저희 학생운동 할 때 있잖아요. 네. 예. 내가 안 한 것도 자기들이 상상을 써가지고 막 증거로 그렇죠. 쓰거든. 예. 근데 이거는 뻔히 있는 것도 안 써요. 도대체 판사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고요. 아, 이번에 네. 저기 오늘 원래 최순실 피고인 판결 얘기를 네.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다시 이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의도하지 않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다뤘습니다. 두 개가 다른 점이 하나는 한쪽에선 증거 능력을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항소심에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인정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의 소유권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삼성 쪽에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쪽에 있다고 본 뇌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지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형량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 대법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자, 우리 참 예언님께서는 저는 네. 전망이라기보다도 네. 희망인데 대법원에서 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당장 문영표 전 이사장 네. 같은 경우는 헛짓한 거야 본인이 꿈속에서. 아니 헛짓은 아니고 제가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삼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탁도 안 받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이건 얘기해야 자기가 되겠다.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그것까지 설마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감옥 갈 수 감옥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1심, 2심 그리고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대법원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면서요. 네네. 형량을 10년을 20년을 해라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못 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1심과 2심이 판결이 모순이 됐잖아요. 당장 말 소유권 문제들을 가지고도 그렇고 네네. 안종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예. 근데 결국 이건 대법원에서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있잖아요. 우리 또 모든 국민이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원 합의체 이런 데서 하면 네.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니 저기 극도 양당으로 이야기하는 저 MC거든요. 뭘 MC야? 저한테 좀 묻지 이어가서 마시고요. 그걸 해설해 이야기하면요. 주셔야죠. 왜 판사 출신이고 판사가 안 했잖아.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네. 핵심 쟁점 세 가지로 봐요. 예. 첫 번째, 1심 판결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말 사용이익은 뇌물로 봤는데, 네. 그거를 평가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제로로. 액수는 모르겠다. 계산 결국 불가. 그거를 그 없는 걸로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란 것은 이 실제 최정점의 1, 2년 부분의 사용 가치가 그 말의 전성기. 가치예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3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가격을 평가를 안 해놨으니까 검사한테 성명을 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뭐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심리 미진이죠.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 네. 잠깐만, 제가 좀 더 이야기할게요. 100평 아파트에서 2년 살았어. 네. 근데 사용료를 안 낸 거야. 네. 그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 부분은 네. 뭐 임대료 상당이니까 작아요. 네. 이자 상당 작은데 말은요. 전성기 때 1, 2년 동안 실제 타는 가격이 전부예요. 아. 그러니까 말은 그때 그냥, 우승도 하고 하니까. 예, 임대차료 상당의 이익이 아니에요. 사실상 36억 전부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문가들의 감정 맡기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부분이 검사가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계산도 안 됐다는 이유로 0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아마 대법관 전원이 일치일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안종범 수첩은 정영식 그 부장의 판결이 지금까지 종래 판결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국외 도피에서 그 고의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까지 판례하고 다른 판결을 했거든요. 아유,
뇌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전달해줬다. 이거 고려 안 하거든요. 그래, 이 세 가지 점은 저는 종전 판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종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해서 파기할 것이다. 예. 아울러 다른 재판하고 모순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형식 판결에서 집약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네. 그 국민들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재판의 통일 이걸 해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할 것이다. 예. 따라서 정형식 부장은 이재용 재판을 도와주려고 형량을 집행유예를 했는데 네. 원세훈 재판에 예. 복사판이 될 복사판이다. 아. 혹 때려다 혹 붙였다. 예. 원래 징역 좀 살다가 쉬었다가 다시 징역 살려면 꼽징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휴가 뜨는 어렵죠. 것도 어렵고 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네. 그럼 이재호에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정영식 판사같이 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했어요. 네. 그럼 법원 자체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게 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현재는 없는데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그거거든. 인사권자의 뭐 주관적 고려에는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요, 내가 생각할 때, 겉으로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데 스스로가 비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뭐 부끄럽다고 할까? 그게 뭐, 이정열 생각이- 판사는 그때 왜 잘린 거죠? 저는, 저기 이슈파이터 대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아니 이정열 그래서 판사 그만뒀죠? 같은 사람도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에서 예. 사고를 친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 파기돼지고 예. 일반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파기돼졌고 본인이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 더 이상 법원에 남아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 양식이 있으면 이런 판결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근데 어떤 우리 생각이 들었냐. 희망을 해야 되겠네. 원세훈처럼 예. 파기환송 당해가지고 다시 얹어가지고 얹어서. 또 꼽징역을 사는 걸로 네. 이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언과 희망이 네. 섞여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그 정영식 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아 몰라요? 자기가 선고를 한 판결, 그러니까 네. 그분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법리상으로 너무나 명확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명확하다는 법리를 일주일 만에 하금식 판사가 다른 판결로 깨버렸잖아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고등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있으면 하급심 판사는 혹시 내가 평소에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네.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김세준 부장은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신대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은 일면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비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재용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른 고려를 못 했던 거죠. 우리 서울법대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법관이 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점검물인 서면이라든지 아까 안종범 수첩에 예. 점검 능력이 네. 간접 증거로서 있다는 걸 네.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변호사님 어려워집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모를 리가 없고 간접 증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모를 리가 네. 없고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네. 하는 거는 모를 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소유권에 따라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순간 망각하고 저도 너무 모를 봐주려는 리가 의욕 없다고 때문에. 게 그 진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네. 감겼다. 그렇죠. 그냥.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질문. 자, 뭐 솔직히 이재용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지만 네. 역시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어제 예언했습니다. 네. 무기 이상. 무기징역. 네. 근거는 아니, 최순실이 20년이면 뭐 30년을 때리겠어요. 40년을 때리겠어요. 그냥 무기 때리는 거지. 이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25년 정도 생각을 예.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은 박근혜니까 예. 그 최순실이 날뛰고 설치고 하는 것들을 박근혜 때문에 가능했던 거고요. 그런 죄질 없는 무기징역도 선고를 할 수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는 추가 기소 사건이 또 있어요. 네, 특활비, 예. 특활비가 있는데 그 룸을 좀 남겨놔야 되지 않겠어요? 그것도 10년 이상의 형은 선고되어질 텐데 저는 무기보다는요 25년 선고되어지고 추가적으로 10년 하면 형식상으로는 무기보다 가벼운 형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무거운 형이에요. 그렇게 제가 무기를 예상한 것은 네. 그냥 감으로 찍은 게 아니라 예. 대법원의 양형 기준을 제가 쭉 살펴봤어요. 네, 네, 네. 근데 네. 감형 요소가 없더라고요. 감경 요소가 없어요. 반성도 안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직접 최고 권력자 대통령이었고. 전과가 없을걸요? 아 근데 태도도 또 불량해. 불량하죠. 재판정 안 예, 나오고 뭐 예. 그래서 재판 거부하죠. 아니 발가락 아픈 것도 뭐 고려 요소는 돼요. 그래서 제가 고름 요소죠. 제가 봤을 때는 그냥 상식을 가진 재판정이라면 판사라면 무기를 때리기에도 아무 지장이 없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검사는 아마 무기징역을 구형을 할 거고요. 예. 저는 뭐 25년 정도 형을 할 거고, 그리고 원래 특활비랑 누가 같이 맞는지 나중에 보자고. 예, 특활비랑 같이 기소됐으면 무기징역 선고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따로따로 하면 사실상 피고인에게 불리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를 고려를 해서 하지 않을 거냐. 뭐 자장면 얘기를 하시죠. 이 자장면. 방송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되지만 사실 뭐 두 분께서 이렇게 지금 25년간 무기징역 얘기하셨으니까 예. 떡라면 내기 어떠세요? 예, 아니요. 좋습니다. 제가 만약에 틀리면 이정현 손에 장을 지지겠습니다. 그거 괜찮은지 않습니다. 쪽에 있다고 봤는데 이번에는 최순실 쪽에 있다고 본 뇌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가지 지금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형량까지 이제 얘기가 됐었고요.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앞으로 전망을 해봐야 될 텐데 이제 이재용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상고심 대법원밖에 안 남아 있거든요. 자 우리 참 예언님께서는 저는 네. 전망이라기보다도 네. 희망인데 대법원에서 난 돌려보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럴 가능성도 매우 높다 이렇게 네네. 보고 있는데 당장 문영표 전 이사장 네. 같은 경우는 헛짓한 거야 본인이 꿈속에서. 아니 헛짓은 아니고 제가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박애주의자로서. 그러니까 삼성이 힘들 것 같아서 그러니까 부탁도 안 받았고, 아무도 안 시켰는데 네. 아 이건 얘기해야 자기가 되겠다. 감옥 갈 것을 각오하고. 그것까지 설마 그러셨을까요? 아니 그러니까 감옥 갈 수 감옥을 갈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할 수 있어. 네네네. 네. 그러니까 결국은 1심, 2심 그리고 다른 여러 재판부에서 여러 가지 모순과 충돌이 일어났을 때는 대법원이 결국은 최종 결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것이 유죄냐 무죄냐 네. 이걸 가지고 이제 증거 능력으로 채택을 하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은 대법원에서 판단한다면서요. 네네. 형량을 10년을 20년을 해라 이런 건 안 하더라도. 그렇죠. 그건 못하고요. 그러면 결국은 지금 1심과 2심이 판결이 모순이 됐잖아요. 당장 말 소유권 문제들을 가지고도 그렇고 네네. 안종범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하느냐 마느냐도 그렇고 예. 근데 결국 이건 대법원에서 그러면 다시 해야 되는데 이런 거를 있잖아요. 우리 또 모든 국민이 지금 법에 대해서 지금 많이 공부하고 있는데 전원 합의체 이런 데서 하면 네. 유리해요 불리해요? 아니 저기 또 양단으로 이야기하는 저 MC거든요. 뭘 MC야? 저한테 묻지 좀 마시고요. 이어가서 그걸 해설해 이야기하면요. 주셔야죠. 왜 판사 출신이고 판사가 안 했잖아. 이재용 그 부회장의 그 대법원 사건에서는 네. 핵심 쟁점 세 가지로 봐요. 예. 첫 번째, 1심 판결에, 항소심 판결에 의하더라도 말 사용 이익은 뇌물로 봤는데, 네. 그거를 평가를 안 했잖아요. 예, 그렇죠. 결국은 제로로. 액수는 모르겠다. 계산 불가. 결국 그거를 그 없는 걸로 판결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말이란 것은 이 실제 최정점의 1, 2년 부분의 사용 가치가 그 말의 전성기. 값이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36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검사가 가격을 평가를 안 해놨으니까 검사한테 성명을 구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 그걸 뭐 감정인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서를 제출한다든지 감정을 하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전혀 안 했다. 이거는 명백하게 심리 미진이죠. 변호사님 이런 것 같아. 네. 잠깐만 제가 조금 더 이야기. 100평 아파트에서 2년 살았어. 네. 근데 사용료를 안 낸 거야. 네. 그 계산하면 금방 나오잖아. 근데 그 부분은 네. 뭐 임대료 상당이니까 작아요. 네. 이자 상당 작은데 말은요. 전성기 때 1, 2년 동안 더 이상 법원에 남아 있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런 그 양식이 있으면 이런 판결을 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또 그렇게 뭐 생각합니다. 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근데 어떤 우리가 생각이 들었냐. 희망을 해야 되겠네. 원세훈처럼 예. 파기환송 당해가지고 다시 얹어가지고 얹어서. 또 꼽증역을 사는 걸로 네. 이제 뭐 그렇게 될 거예요. 예언과 희망이 네. 섞여 있었다. 근데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하나 그 정영식 부장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잘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아, 몰라요? 자기가 선고를 한 판결, 그러니까 네. 그분 조선일보 인터뷰하면서 뭐라 했냐면 법리상으로 너무나 명확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 명확하다는 법리를 일주일 만에 하금식 판사가 다른 판결로 깨버렸잖아요. 되게 부끄러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고등법원 판결이 유사 사건에서 있으면 하급심 판사는 혹시 내가 평소에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닌가 하면서 네. 대체적으로 따라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김세준 부장은 이거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소신대로 판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영식 부장은 일면만 생각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판결을 하면 다른 사람들 어떤 비판을 하겠지라는 생각을 못 한 것 같아요. 이재용을 봐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너무 강해서 다른 고려를 못 했던 거죠. 우리 서울법대 나오고 우수한 성적으로 법관이 됐던 사람이 그러니까 점검물인 서면이라든지 아까 안종범 수첩에 예. 점검 능력이 네. 간접 점거로서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그 변호사님 어려워집니다.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 모를 리가 없고 간접 증거 이런 말 하지 마시고요. 모를 리가 네. 없고 정황 증거로서 증거 능력이 있다. 네. 하는 거는 모를 리가 없고 실질적으로 형사재판에서 형식적 소유권에 따라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소유권 행사를 누가 했느냐를 갖고 판단한다는 것이 수백 개, 수천 개의 대법원 판례가 있다는 걸 모를 리가 없거든요. 순간 망각하고 저도 봐주려는 모를 리가 의욕 없다고, 때문에. 예. 그 진단이 저는 정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봐주려고 하다 보니까 눈이 네. 감겼다. 그렇죠. 그냥. 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이제 질문. 자, 뭐 솔직히 이재용 피고인이 상고심에서 어떤 재판을 받게 될 것인가 이것도 하나의 관심이지만 네. 역시 스타는 맨 마지막에 나타나잖아요. 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뭐 어제 예언했습니다. 네. 무기 이상. 무기징역. 네. 근거는 아니, 최순실이 20년이면 뭐 30년을 때리겠어요, 40년을 때리겠어요. 그냥 무기 네. 때리는 거지. 이 변호사님 어떠세요? 저는 25년 정도 생각을 예. 하는데요. 네. 일단 국민이 권력을 준 것은 박근혜니까. 네. 대통령이 부르고 받아 적는 거예요. 네. 그 받아 적기도 바빠요. 말하는데 그 글쓰기 속도하고 말이 더 빠르죠. 근데 그 속에서 자기의 상상을 동원해가지고 자기의 의지와 자기의 무슨 뭐 기획과 뭐 이런 것을 쓸 수는 없는 거거든. 그렇죠. 상식적으로 기자들도 대통령 기자회견다 받아 적으면 줄임말을 쓰기는 하는데 그대로 쓰지 자기 생각은 나중에 붙이는 거 아니에요. 기사를 쓰고 나서. 그렇죠. 근데 그걸 엄연히 거기 다 나와 있잖아요. 대통령이 지시하고 뭐 하고 뭐 만나는 거 주선하고 다 나와 있는데 그걸 증거로 인정 안 하면 봐주려고 하지 않으면 난 다른 요도는 없다고 봐요. 그게 이제 좀 전문적인데 두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제3자가 기재를 하면 이게 전형적인 전문 증거에서 그 사람 건 증거 능력을 인정을 못하는 전에 건 들은 맞아요. 것을 전문이라고 그러죠. 예. 예. 네. 예. 들은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정청래 전 의원님과 저하고 이야기를 한 거를 내가 쓰면 그거는 증거 능력이 있는 거예요. 거의 녹음과 같은 거잖아요, 이게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하고 누구죠? 수석 안종범. 안종범과 이러한 취지의 대화했다는 사실. 이거를 인정할 수 있는 증거 능력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직접 화자니까요. 대화자니까. 이게 사실 아까 정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결국 이게 전문적인 용어로 뭐 전문 증거니 뭐니 이것보다 그러니까 결국 국민의 눈에 맞고 상식의 선에 맞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게 저는 이제 나중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네. 뭐 저도 법 공부를 안 한 건 아닙니다만 조금 했죠. 이런 게 증거가 안 된다면 법 때문에 예. 법을 바꿔야 되지 않나 이러면 그럼 예, 뇌물 그런 생각이 사건에 들어요. 예, 뇌물 그런 사건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보좌관이나 운전기사나 이런 사람들 돈을 준 사람들이 수첩 압수수색하다 수첩 메모한 것 같고 네. 그 수사가 개시되고 그거로 유죄가 되는 거거든요. 그 부분 지금까지 했던 수많은 수십만 건의 재판 그렇죠. 자체를 재심해야 되는 거죠. 예. 그래서 나는
이번에 그 증거 능력을 배척하는 걸 보면서 저희 학생운동 할 때 있잖아요. 네. 예. 내가 안 한 것도 자기들이 상상을 써가지고 막 증거로 그렇죠. 쓰거든. 예. 근데 이거는 뻔히 있는 것도 안 써요. 도대체 판사들 왜 그러는 거예요? 전 잘 모르겠고요. 아, 이번에 네. 저기 오늘 원래 최순실 피고인 판결 얘기를 네. 하기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네. 하다 보니까 비교가 안 될 수가 없어서, 네. 결국은 다시 이제 이재용 피고인 항소심 재판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뭐, 기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이제 지금 의도하지 않게 지금 두 가지를 지금 다뤘습니다. 두 개가 다른 점이 하나는 한쪽에선 증거 능력을 안종범 업무수첩의 증거 능력을 인정을 항소심에서 안 했었는데 이번에 인정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말의 소유권을 항소심 판결에서는 삼성 쪽 방송 전에 SNS에다가 이재용 부회장 풀어준 정영식 판사님 부끄럽지 않나라는 글을 올리셨어요. 네네. 예. 어떤 심정이셨습니까? 우선 이제 20년 구형이 딱 20년 형이 딱 선고가 되고 네네. 그리고 이제 안종범 6년 딱 되는 걸 보면서 네. 저는 다른 거 살펴보고 판결문이 어떤 거를 살펴보지 전에 아니 안종범도 6년인데 아니 계속 제가 얘기하지만 예. 법이라는 게 내가 전문적인 지식도 없고 국민들이 얼마나 알겠어요. 그러나 법은 도덕과 양심, 상식의 최소한이거든. 아니 어떻게 이재용을 집행유예를 풀어주나? 그것도 3.5 법칙도 적용도 안 했어. 그렇죠. 0.6, 0.5. 그러면서 했던 얘기들이 다 무슨 네. 개그 콘서트 대본에나 나온 듯한 그런 판결문이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그분 얼굴을 제가 유심히 봤어요. 네. 그 얼굴을 봤는데 이분은 이재용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재용 엄마 아빠도 못하는 짓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얼굴보다는 판결문을 보면 더 가관이에요. 항소심 판결문을 얼굴도 보면 판결문하고 비슷하더라고. 판결문은 저희들은 아니 이제 어떻게 이렇게 지금 얼굴이 두꺼울 수가 있을까? 이거 지금- 말이 안 되는. 직업상 예. 판결문을 제일 네. 우선적으로 보는 건데 판결문을 보면 양형유예 보통 예. 길어야 2페이지거든요. 네. 예. 이재용 판결문에 보면 이재용을 집행유예하는 이유에 대해서 몇 페이지, 수페이지를 써놨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게 판사가 쓰는 판결문이 아니라 변호인이 쓰는 의견서, 양형에 대한 의견서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어요. 지금 변호사를 지금 모독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변호사? 아니, 이제 변호사는 직업상 네. 피고인의 양형을 이렇게 이런 점 고려를 해서 그 양형을 최대한 선처를 해야 된다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중에 사실 그것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몇 줄에 채택하는 건 몇 줄에 그치거든요. 근데 주저리 다 써놨다고. 나 이 부분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은 아마 지금 이재하 변호사님 말씀하신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양형 이유라는 게 뭐냐면 왜 이런 형을 선고하는지 판결문에 쓰는 그 부분인데 네. 거기에 보면 이재용 피고인 부분에 대해서 이 쓰기를 박 전 대통령의 질책과 요구의 강도가 어떠하였는지 짐작할 수 있다라는 네. 문구가 나오거든요. 네. 왜 짐작을 하고 재판을 하나? 아니, 예. 안종범 수첩을 이번에 또 증거로 인정을 했잖아요. 네네. 김세훈 1심 부장 판사는. 네. 또 정영식 판사는 그것을 이제 탄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뭐, 우리 이정렬 판사가 다른 방송에 나와서 뭐 전문 증거 뭐 여러 가지 전문 용어를 동원해서 다 하던데. 네. 저는 그런 것은 그걸 떠나서 동안 실제 타는 가격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말은 그때 그냥 우승도 하고 하니까. 예, 임대차료 상당의 이익이 아니에요. 사실상 36억 전부라는 거예요. 아마 이게 전문가들의 감정 맡기면 대부분 그렇게 나와요. 어쨌든 그 부분이 검사가 일단 물어보지도 않고 그 계산도 안 됐다는 이유로 0으로 계산한 거거든요. 이거는 뭐 아마 대법관 전원이 일칠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안종범 수첩은 정영식 그 부장의 판결이 지금까지 종래 판결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은 이거는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재산국외 도피에서 그 고의 범죄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도 지금까지 판례하고 다른 판결을 했거든요. 뇌물 받을 사람이 외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외국으로 전달해 줬다. 이거 고려 안 하거든요.
그래, 이 세 가지 점은 저는 종전 판결하고 다르기 때문에 예, 저는 종전 보수 진보를 떠나서 재판관들이 전원 일치해서 파기할 것이다. 예. 아울러 다른 재판하고 모순 저촉되는 부분들이 사실은 정형식 판결에서 집약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고치지 않으면 네. 그 국민들의 법감정뿐만 아니라 재판의 통일 이걸 해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파기할 것이다. 예. 따라서 정형식 부장은 이재용 재판을 도와주려고 형량을 집행유예를 했는데 네. 원세훈 재판에 예. 복사판이 됐어요. 복사판이다. 혹 때리다 혹 붙였다. 예. 원래 징역 좀 살다가 쉬었다가 다시 징역 살려면 꼽징역이라고 그러잖아요. 어렵습니다. 추가 뜨는 어렵죠. 것도 어렵고 네.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네. 그럼 이재호에서 내가 한 가지 질문이 네. 있는데 네. 정영식 판사같이 네. 이렇게 말도 되지 않는 재판을 했어요. 네. 그럼 법원 자체에서 징계를 하거나 아니면 옷을 벗게 하거나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현재는 없는데 국민들의 감정은 지금 그거거든. 인사권자의 뭐 주관적 고려에는 고려될 수 있겠죠. 그런데 본인은요, 내가 생각할 때, 겉으로는 조선일보하고 인터뷰할 때는 양심에 따라서 했다는데 스스로가 비양심적으로 생각을 해서 오래 법관 생활을 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오래 하실 것 같은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저는 그게 좀 뭐 부끄럽다고 할까? 그게 이정열 생각이- 판사는 그때 왜 잘린 거죠? 저는 저기 이슈파이터 대타 진행을 하기 위해서 나왔어요. 아니 이정열 그래서 판사 그만뒀죠? 같은 사람도 뭐 그만둘 수밖에 없는 이런 거잖아요. 근데 정반대에서 예. 사고를 친 거잖아요 지금. 대법원에서 아마 파기돼지고 예. 일반 사건이 아니라 전 국민의 관심사가 파기돼졌고 본인이 판결이 잘못됐다 하면